떡경. 37. 풍화가인. 리하 손상. 대상전. 상왈. 풍자화출 가인. 군자 이연유물. 이행유항. 바람이 네 개의 불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이 가인께의 모습이다. 내면에서 축적된 밝은 덕이 밖으로 미치는 모습이다. 풍화의 근본이 가요. 가의 근본이 몸이다. 따라서 군자는 이 괴상을 본받아 평소의 언행을 정의롭게 하는데 그 언행은 반드시 실증적 사물의 근거가 있게 하고 그 행위는 반드시 원칙적 항상성이 있게 한다. 괴사, 가인, 리여, 정.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덕성을 말하고 있는 괴이다. 이 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인의 품덕이다. 여인이 주체적으로 가정을 리드하면서 하느님께 미래를 묻고 난관을 헤쳐가는 데 이로움이 있다. 효사, 초구, 한유가, 회망. 가정을 이룬 초기의 정황을 말하고 있다. 집안의 법도를 초기로부터 잘 세운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초기의 틀을 잘 잡는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어진다. 유기, 무유수, 제중괴, 정길. 유기는 중정의 품덕을 지닌 부인이며 집안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다. 해와 같은 존재이며 가족의 밝음의 에너지원이다. 이 여인은 독단적으로 매사를 완수해버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 밥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 여인은 가정의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한다. 이 여인은 점으로써 가인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여인의 집안은 매사가 길하다. 9.3. 가인 학학. 회려 길. 부자 희희 종린. 9.3은 융통성 없는 엄부이다. 과강부중하여 너무 지독하게 엄격한 룰을 세워 집안 사람들을 다룬다. 가인들이 삼복더위에 숨을 헉헉 내쉬듯이 고통스러워한다. 9.3의 군자여, 근원적으로 그대의 엄격성을 반성하라. 그리하면 집안에 기운이 찾아오리라.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너무 느슨한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자의 규율의 구속이 없이 엄마와 아들이 하루 종일 철없이 히히덕거린다. 이런 집안에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듯이 보이지만 끝내 후회할 일만 생긴다. 자애와 엄격은 공존해야 할 음양의 덕성이다. 육사, 부가, 대길. 훌륭한 부인은 집안을 잘 이끌다 보면 반드시 그 집안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부인을 얻은 집안은 큰 행복을 누린다. 육사는 송꾀의 제일 아래효이며 음효이며 허이다. 허해야 부가 들어온다. 9.3을 타고 있으며 9.5를 받들고 있다. 상하 내외로 모두 양의 기운을 받들 수 있는 허가 있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있다. 9.5. 왕격유가 물휼 길. 중정의 모든 덕성을 구현한 천자이다. 뿐만 아니라 중정의 유기와 응하고 있다. 9.5 왕은 천하뿐 아니라 집안도 잘 다스려지는 군주이다.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끔 만든다. 주인은 격을 집안 사람들을 감격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보통은 이른다는 의미이다. 물휼이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 나라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정황을 걱정치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인품의 왕이기 때문에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 길하다.
상구, 유부위여, 종길. 가인께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유구 위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상구는 강요이며 가인께의 최상위이다. 가정을 꾸려가는 전체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유부와 위여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유부는 성실과 아낌이며 위여는 위엄과 형식적 질서이다. 이 양자가 변증법적으로 기량하고 상생할 때 가정은 최상의 가치를 바란다. 끝내 길하다. 38. 화택규. 태하 리상. 대상전 상왈 상화 하택 규. 군자 이동이이.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 못이 있어 서로를 용납 못하는 이질성이 있는 것이 규라는 괴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 괴의 모습을 본받아 근원적인 대세의 흐름이나 비전의 궁극적 목표에 관해서는 동질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에 관해서는 유니크한 이질성을 고수한다. 괴사, 규, 소사, 길. 어긋남의 길을 생각할 때 그랜 스케일의 대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화합 일치되지 않으면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작은 일에 있어서는 많은 다중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모두 개성 있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긋남의 길은 소사에 있어서는 길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 효사, 초구, 회망, 상마물축, 자복, 견오인, 무구. 초구는 괴리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대로부터 어긋남, 인간들의 배반과 같은 괴리의 사태를 반드시 체험한다. 이 괴리에 잘 대처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초구와 응하는 효는 구사이다. 그러나 이 두 효는 모두 양효이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서로 반목하게끔 되어 있다. 초구는 구사와의 관계에서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 이 사태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나는 괴리를 나타내는 규계라는 장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는다. 규계이기 때문에 등 돌리게 되어 있는 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아이러니의 한 측면이다. 여기 상마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잃는다, 갈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구사가 초구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인하고 때묻지 않은 초구는 말 뒷공무니를 쫓아가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스스로 돌아옴을 기다리는 것도 역의 지혜이다. 인생의 여로에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오인은 악인으로 잊지 말라. 오인일 뿐이다. 미운 사람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기꺼이 그를 만나라. 그리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인간관계는 선악을 초월한다. 초구와 구사의 관계에 내재하는 논리이다. 공자가 양호를 만나는 장면을 연상해도 좋을 것이다. 9.2 우주우항 무구. 여기 주는 임금을 가리키며 이 괴에서는 군위에 있는 유고일 수밖에 없다. 구위와 유고는 정위는 아니지만 음과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짝꿍이 잘 맞는다. 그러나 괴리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찾아 헤매지만 길이 엇갈릴 뿐이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둘은 평범한 골목길에서 맞닥뜨린다. 우주 우항. 괴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이러한 격식을 떠난 만남이 가능하다. 진심이 통하여 상하다. 소통되는 만남. 진심이 통하여 상하가 소통되는 만남. 그 만남에 먼 격식과 수식이 필요하리요. 허물이 있을 수 없다. 6.3 견여예 기우철 기인천차의 무초유종. 6.3은 상구와 응한다. 이 6.3의 효사는 6.3이 괴리의 난세 속에서 상구를 만나러 가는 어려운 여정을 그리고 있다. 6.3은 음유하고 부중부정하다. 상구 또한 부중부정하다. 6.3과 상구는 만나야 할 운명이면서도 괴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도 6.3은 수레를 타고 상구에게로 여정을 떠난다. 그런데 그 수레는 아래에 있는 구이에 의하여 빠꾸를 당한다. 구이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고 전진하는 소는 구사에 의하여 저지당한다. 음유한 6.3이 구이 구사의 이강 부정한 세력에 의하여 전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6.3은 이마에 문신을 당하고 코를 베이는 형을 당한다. 고난의 극치이다. 그러나 결국 진심과 본의의 성실함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6.3에게는 이상을 향한 전진이 있다. 초기에는 아군이 가득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유종의 미가 있게 된다. 고난 끝에 상구와 만난다. 괴리의 시대에 어렵게 소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구사, 규고, 우원부, 교부, 려, 무구. 구사는 대신의 자리이다. 응효는 초구이다. 그러나 초구는 양효이기 때문에 서로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다. 구사는 모든 사태로부터 괴리되어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신으로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동지를 필요로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괴리를 뜻하는 규계에서는 두 양이 교감하지 않는다는 음양의 원리가 원칙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사는 초구를 찾아가 만난다. 초구는 양효이지만 초의 신선한 정을 지니고 있다. 타락하지 않은 리더십이 있는 이 신선한 사나이를 원부라고 표현했다. 구사는 원부를 만난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토로한다. 서로 믿음이 생긴다. 양효끼리라도 힘을 합쳐 이 괴리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괴리된 세상에서 오히려 이러한 합심이 이루어진다. 위험은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이 닥칠수록 오히려 허물이 없다. 유고, 회망, 궐종, 서부, 왕, 하구. 유고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존위의 책임을 지니고 있으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순하면서 덕의 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이와 응한다. 강건하고 중용의 덕이 있는 구이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괴리의 상황에서도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구이와 의기 투합하는 상태를 기질이 같은 동종의 친구와 부드럽게 돼지살을 씹어먹는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상태에서 모험을 시도하면 무슨 장애가 이들을 가로막겠는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상구, 규고, 견시부도, 제귀일거, 선장지호, 후탈지호, 비구, 홍구, 왕우우, 즉길. 상구는 6.3과 정응하니 결코 고독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간극하며 명이 과하고 시의심이 가득하여 인정에 위배되는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상위에서 고립되어 있다. 상구의 효사는 6.3의 효사와의 연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육삼은 상구를 향해 소가 끄는 수레를 몰았다. 그러나 구2가 D를 끌어당기고 구4가 소를 저지시켰다. 상구는 곤란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육삼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의혹은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래서 수레를 끄는 소가 마치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더러운 돼지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람을 싣고 오는 수레가 마치 귀신을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 망상에 걸린 상구는 먼저 활을 당긴다. 그러나 육삼의 수레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는다. 얼른 팽팽하게 당겼던 활줄을 느슨하게 놓는다. 자기를 적대하는 반대 세력이 아니라 자기와 혼인하기 위해서 오는 신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서로 본심을 깨닫고 화해하게 된다. 이것은 규계의 세계의 종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떠난다. 비를 맞는다. 비는 음양이 화합하는 만물의 소생을 상징한다. 결국 길로 끝난다. 역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두절 속에서 교감을 논한다. 초구 상마 물축 자복은 구사의 규고 우원부와 짝을 이루고 구이의 우주우황은 육오의 골정 서부와 짝을 이루고 육삼의 무초유종은 상구 왕우우와 한 짝을 이룬다. 점을 쳐서 상구 효사를 만나는 사람은 의심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심은 불화를 가져오고 증오를 불러온다. 증오는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까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